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변희재 대표 나오셨는데요. 예, 변 대표. 지금 오늘 그 최순실 씨 그 검찰 출두와 더불어서 정치를 쏘다라는 그 특별 편성으로 이 최순실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거국 중립 내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변 대표 잘 계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최순실 씨 들어가는 거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좀 헛갈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제 포토라인에 세운다 그랬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올 건 뭐 예상됐지만은 한 몇천 명 온 것 같아가지고 대한민국 기자가 이렇게 많을까 했는데 시위대잖아요. 시위대가. 그럼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개념은 기자들에게 질의응답 기회를 준다는 거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시위대가 와장창 밀고 들어오면서 아예 기자들이 질의응답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검찰청 내부에 저렇게 시위들이 아예 청사 안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예. 저도 뭐 검찰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거 굉장히 보안 철저하거든요. 예. 근데 일반 시위대가 청사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까지 막 따라 들어가가지고 전혀 기자들이 취재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서울중앙지검이지 않습니까? 그럼 입구에서 좀 떨어진 데인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경찰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기자들만 딱 배치를 한 다음에 최순실을 포트라인에 써서 뭐라 하는지 기자들 앞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런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최순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갖다가 못 듣게 하려고 저렇게 현장을 혼란스럽게 방치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자마자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단체가 중앙지검 앞에서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한 50명 모였다 치면은 접수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소장을. 딱 이 검찰하고 협의해가지고 딱 둘만 들어갑니다. 네, 들고 있는 사람. 둘만 들어가서 총질하는 거예요, 이 시위대를. 그래서 아예 청사 안이 아니라 정문에도 둘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미 기자들하고 얘기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들어오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시위대들이 막 거의 한 1000명은 넘어가는 애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때려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이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극자와 극우 이렇게 보이는 인물들이 동시에 시위를 하는 장면은 저는 오늘 또 처음 봤습니다. 뭐 흑수저당인가 뭐 민중연합당 옛날에 통진당 그 후계 세력들도 이거 하고 있고 옆에 보면 우파 집회에 주로 나오던 분이 또 이거 하고 그 활빈단 홍정식 단장 그 오늘 방송에 잡히던데요. 근데 그 홍정식 단장은 이제 뭐 주로 최순실 처벌하라 이렇게 이거 하는 거고 예. 그 주로 제가 볼 때 최순실 좀 비호했던 그 어영 보수단체는 또 안 나타났대요. 가서 또 지키러 가야죠. 또 오늘 안 보이대요. 아 근데 최순실을 갖다가 말이 나왔으니까 뭐 하는 이야기인데 뭔 논리로 비호를 합니까? 잘못된 게 없다라고 이 비호를 합니까? 아니 이제 박 대통령이 좀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냐, 박 대통령 도와준 게 뭐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최순실 뭐 태블릿 PC 맞니 안 맞니 가지고 그러더니만 지난 주말에 변 대표하고 저하고 욕 많이 하더만요. 자 근데 변 대표 어제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오후에 거국 중립 내각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언론 예상은 책임 총리로 갈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책임 총리로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어쨌든 크게 보면 친박들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 최연애 전 코레일 사장부터 해가지고 근데 친박 지도부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대통령이 좀 권한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책임 총리 정도로 수습할 줄 알았는데 거국 중립 내각을 결의하고 이거를 대통령에게 심지어 사람까지 거론하면서 손학규, 김종인, 뭐 김병준까지 이거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죠. 특히 그 뭐 청와대 무슨 당무수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랑했던 이정현 대표가 당 대표인데 그 뭐 했습니까? 거국 중립 내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동안에. 그래서 지금 예상치 않은 일들이 좀 벌어진 거죠. 애초에 거국 중립 내각은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초반에 야권이 청와대를 향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하라 했고 청와대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둘이 제안했죠, 사실 둘이. 네. 그러면 야권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면 이 사태에서 부패나 부정이 얼마나 있었는가 확인이 되고
그 확인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권력이 도저히 유지해갈 도덕성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거국 중립 내각을 해라 이래야 되는데, 사건이 뭐 터져가지고 태블릿 PC 하나 나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느닷없이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도 거국 중립 내각을 이야기하고, 또 청와대는 그날 나온 당일날 거국 중립 내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한다 하고 툭 찼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거국 중립 내각을 새누리당이 이야기를 했고, 야권은 이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일부러 민주당은 관심이 없는 척 꼬리를 더 빼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또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조금씩 좀 달라요, 야권들의 입장이. 근데 사실은 그게 맞죠.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깊이 돼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거국 중립 내각을 쉽게 하면 이 통치권 자체를 야권에 넘겨준다는 개념인데, 이 정권에서의 이 사건이 어디까지 깊숙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정권 넘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진상조사가 우선이 되고, 진상조사 결과 도저히 이 박근혜 정권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거국 중립 내각이 아니라 박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하야를 시키던지.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나 내용이 완전 다 잘못된 거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갑자기 그냥 툭 던져버렸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새누리당 내에서 진지하게 거국 중립 내각을 처음부터 논의했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했죠. 그것도 안 하다가 그냥 일요일날 한 2시에 한 8-9명 모이더니 그냥 확 던지고,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전제로 제안한 거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도 끝까지 이분이 가장 강하게 거국 중립 내각을 주장하는데, 순서가 진상을 밝히고 박 대통령이 탈당하고 중립 내각 간다. 이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가는 게.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가더니 야 너희가 해달라는 거 받아줬는데 왜 안 받냐 막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도대체가 이게 정치적 상도도 어긋나고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들. 아니 처음에 거국 중립 내각을 던진 쪽은 이제는 물 건너갔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러고, 또 안 하겠다고 한 쪽에서는 이제는 왜이가 안 받느냐고 그러고, 좀 이상한데요. 사실은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거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사실은 뭐 조사 결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한마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가기 어렵게 결부가 되었을 때, 즉 대통령이 거기에 최순실과 한 몸통이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대통령을 처벌하는 방법은 내란 아니면 뭐 외환의 죄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현직에서 소추당하지 않는다 하면 대통령이 당장 법적으로는 쫓겨나지는 않겠지만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권위가 안 서가 도덕성을 상실해가 이제 대통령직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을 때, 명목상의 이름 대통령은 당신이 유지하고 실질 권한은 지금 현재 여야가 공동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서 다음 대선까지 치르겠다. 이런 의미로 거국 중립 내각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페널티죠. 박 대통령이 이번 최순실 사건에 심각하게 연루되어서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쫓겨날래? 안 그러면 이거 받을래? 그래서 당신의 권한을 한 80-90% 뺏어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정확히 해놨더군요. 그러니까 마치 박 대통령을 영국의 왕 정도로 외교 의전, 외교권에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외교 의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손님 오면은 차나 접대하고 그런 거나 해라. 여당 의원이 대놓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편법이라는 게 문제예요. 대통령제에서 저런 제도가 있을 수가 없죠. 대통령제라는 거는 대통령이 끝까지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잘못했으면 정권을 넘겨주는 거고 잘했으면 연장하는 건데, 어정쩡하게 이건 도대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각은 여당입니까 야당 내각입니까? 그걸 하태경 등등 아마도 비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이 친박 지도부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한 지도부는 친박 지도부가 여기에 야합을 해가지고 정말 기괴한 제도를 지금 대통령과 야당에다가 막 강요를 하고 있는 격입니다. 저는 이 헌정이라는 것이요, 대통령이 유고되거나 대통령이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거나 대통령이 솔직히 뭐 엄청난 잘못을 해서 처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 하더라도 헌정은 있는 대로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국 중립 내각이 아니라 대통령이 수행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하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중대한 이 최순실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본인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사 방해를 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등장이 되었다면 탄핵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법대로 처리해 가야지, 니 안 쫓아낼 거니까 대신에 이 권력은 국회로 넘겨라, 여야가 장관 총리
골고루 나눠 먹으면서 유지하고 니는 수명만 대통령 자리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총리가 조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총리에게 조각권을 다 주란 얘기죠. 거국중립 내각이라는 말은. 그런데 지금 책임 총리제라는 거는 총리가 나 이 사람하고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헌법에 저 사람하고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총리를 보고 추천을 하는 권한을 주는 거고. 법에 원래 있으니까 총리가 장관을 3배수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책임 총리제는 원래 총리의 법적 권한을 그대로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에 충실한 제도고 지금 얘기하는 이 거국 내각은 제도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거는 이원집정부제를 사실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개헌을 안 한 채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주 이상한 제도가 되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탄핵 사태가 벌어졌던 게 닉슨 대통령 때 탄핵으로 가려다가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는데 그때 언제 민주당, 공화당, 미국의 정당들이 거국 중립 내각이겠습니까?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때 지퍼 게이트로 탄핵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저히 이 도덕성 가지고는 국정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탄핵을 시키는 거지. 너 대통령 이제 자린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도 나눠 먹을게. 이거 뭐 하는 짓들이냐는 거야. 그걸 집권 여당이 주장했다는 게 지금 더 심각한 거죠. 좀 더 이야기하면 이 닉슨 대통령은 본인이 사임하고 난 뒤에 제랄드 포드 대통령이 부통령을 하고 있다가 그대로 물러받아서 남은 잔여 임기 2년 이상을 수행을 했고 다음 대선에 나섰다가 지미 카트한테 졌죠. 그래서 이 공화당 권력이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통령직만 승계됐습니다. 6.5 때는. 그리고 이제 이 누굽니까?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됐고 상원에서 거부되면서 끝났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없는 일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또 여당 스스로가 저렇게 툭 던졌다는 게 상당히 괴이한 일 아닙니까? 아니, 충격적인 일이고 이건 여당을 포기한 겁니다. 이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그래도 이 정우택 그 전 최고위원이 정확히 짚었는데 거국중립 내각이라는 제도 자체도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제도가 있어도요, 내각제라든지 이원집정제에서도 외교 안보 문제가 첨예하지 않은 나라나 가능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각제에서 연정을 하더라도 안보 문제가 엇갈리는데 연정하는 세력은 없어요. 경제 가지고 연정 가능합니다. 근데 안보 가지고 어떻게 연정을 하냐? 지금 당장 사드 배치 관련해서 문재인, 박지원 지금 사드 배치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이 어쨌든 문재인은 오너고 박지원은 현재 당대표 수장입니다. 여기랑 같이 연정을 해가지고 총리를 임명한다. 사드 배치가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사드 배치를. 아무것도 외교 안보를 풀 수 없게끔 되는 거죠, 이 제도 자체가.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던져놔서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서 좀 썼어요. 아니 그러면은 사드를 반대하는 총리가 들어올 텐데 야당에다 맡기면은 그러니까 거국 중립 내각이죠. 여당이 총리를 임명하면은 그건 거국 중립 내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드를 반대하는 총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하태경 의원이 사드를 반대하는 총리는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중립 내각이 아니죠. 야당이 지금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데 사드를 찬성하는 총리만 뛰겠다면 중립 내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국중립 내각이라는 말이 형식적으로라도 좀 갖추려면 한국에 정당이 한 10개쯤 되는데 그 중에 한 5개는 사드에 찬성하고 5개는 반대하면 적어도 사드에 찬성하면서 다른 분야는 좀 생각이 다른 이런 정당들이 모여서 이렇게 장관을 갖다가 서로 비율대로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거국중립 내각인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책임 총리제나 총리의 그것은 장관 추천이 있지만은 현행 헌법으로는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한계에 있고요. 사실상 국무회의에 올려서 대통령이 주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형식은 빨지만요. 총리 뜻대로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국무회의를 사실은 대통령이 주도하죠. 예, 대통령이 주도해요. 그러면 뭡니까? 거국 중립 내각을 하면 국무회의는 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참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사회자만 합니까? 사회도 아니고 나타나면 안 되는 원래 이 국무회의는 의장 아닙니까, 의장. 이 사회자가 대통령인데 총리가 더 권한 갖는다 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국무회의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 뭐 완전 다 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은 차만 타라, 차만 접대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차를 타가지고 국민들 앞에 하나씩 두면서 자 오늘 이러한 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가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자, 10대 뭐 9로 사드 배치가 반대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그저 마담이지 대통령입니까? 마담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얘기는 마담만 하는 얘기고 그걸로도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헌법상 대통령이 장관들 임명하게 되는데 총리에 넘겨준다. 그거 이제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데요. 이면 계약 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이원 집정제는 그게 제도로 보완되어 있는데도 대통령하고 총리가 싸움이 나는데 우리같이 법에 없는 것을 이면 계약해가지고 유지가 되겠어요. 저 부분 같은 경우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외교안보하고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부처는 뭐 안 걸렸습니까? 외교안보하고. 그리고 지금 핵심 문제는 검찰 수사 문제인데 야당이 분명히 이거 받겠다 그러면요. 검찰총장, 국정원장 달라 그럴 겁니다. 아니 거국중립 내각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전제로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 이제 어쨌든 법무장관하고 이제 검찰총장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법무장관, 국정원장 다 달라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내각만 하고 박 대통령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정권을 다 그냥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박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되는 거지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법에 있는 대로 실제로 가능한 대로를 주장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새누리당이 갑작스럽게 거국중립 내각을 이야기한 부분이 저는 지금 최순실이 오늘 출두하니까 예? 저 사람들 최순실 보호한다고 지금까지 모든 짓을 다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 최순실 보호하려고 개헌도 주장했고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예? 최순실 보호하려고 지금 뭐 예? 갑자기 그 뭡니까 지난번에 김재수 파동 때 농림부 장관 해임한 계리한테 최순실 보호하려고 단식도 했던 거 아닙니까? 우병우 최순실 보호하려고. 지금까지 보면 새누리당이요 최순실 하나를 갖고 모든 짓을 다 했어요. 대표가 단식하고 개헌을 찬성한다고 전부 비박 친박할 것 없이 다 했고. 그러면 어제 거국중립 내각을 이야기한 거는 오늘 이제 최순실이 오후 3시에 출두하니까 거국중립 내각을 툭 던지면서 야당의 관심을 그쪽으로 먹이를 하나 탁 던지니까 그 뭡니까 도둑들이 도둑담 넘어갈 때 보면 먹이를 저쪽에 하나 탁 던지면 지키는 개들이 절로 쫓아가잖아요. 그 사이에 땀 넘어가려고 할 때 보통 쓰는 수법인데 어제 이 거국중립 내각이 깊은 고민이었고 방법론에서도 정리가 안 된 채로 툭 던진 거는 오늘 최순실 몰래 저기 들어가서 초반에 정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던진 거 아닙니까? 그게 새누리당이 지금 그 정도로 박 대통령에게 충성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은 했겠어요. 아, 나는 이정현 대표나 친박 지도부가 그걸 찬성을 한 거야. 비박들은 이원 집정부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친박이 썩 동의를 해줘갖고 발표가 그리 난 거는 내가 볼 때 이거 뭔가 꼼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비박은 오늘 60여 명 김무성 대표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한 60여 명이 다시 한번 거국 내각을 주문하고 이정현 등등 이제 친박 지도부나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비박의 입장은 명확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내각제로 가서 판을 벌려 먹겠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박이 주장하는 바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주장하는 바가 똑같아요. 둘이 완전히 똑같은 주장에서 여기랑은 완전히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과 박지원 쪽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가 돼서 정권 조기 종식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미 내각제로 통치한 다음에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개헌으로 가겠다. 근데 그럼 친박의 입장은 뭐냐? 저는 그냥 친박은요 원래부터 가장 이 충성심이나 이렇게 자기 원칙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볼 때 이정현 대표 오늘 한 행동을 볼 때 어느 쪽에 붙을까 이 주판을 튕기다가 도저히 자기를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회생의 기미가 없다. 빨리 줄 바깥하자. 저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친박이라는 계보 이름이 뭐 바꿔야 됩니까? 친박지원. 친박지원 계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친박지원. 친박지원으로. 싸그리 이 친박근혜가 친박지원 이미 넘어가려고 그랬었죠 이정현 대표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친박 계열에다 박지원으로 넘어갔다. 아 기억 중에 그렇게 살짝 거꾸로 바꾸면 친반도 되고 친박도 되고 친박지원도 되고 참 그 편리한.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정쩡하게 답을 하는데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총리를 지금 추천한 사람들을 보세요. 손학규, 김종인, 김병준. 자, 손학규, 김병준은 박근혜 정권하고 아예 연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정권 통째로 넘겨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김종인 씨는 박 대통령하고 연은 있지만, 김종인 씨가 왜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 소신이 강해서, 이거 내가 하다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총리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박 대통령 쫓아낸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박근혜 정권이 현재 1년 한 4개월 동안 임기가 있는데 박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정권을 송두리째 남에게, 더군다나 지금 상황을 잘못하면은 언제 어떻게 자기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넘겨주고 싶겠어요, 박 대통령이? 당연히 최소한 자기 컨트롤 안에서의 해결하고 싶어 할 텐데 그걸 갑자기 여당에서 너 당장 다 놔버려. 또 한 번에 이제 배신을 당한 거고, 그때 제가 아마 여기서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총선 전에 아주 막 이 공천할 때도 이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상하겠죠. 계속 박 대통령은 배신당한다 해서 총선 때, 총선 끝나면은 끝나자마자 또 배신당할 거라 그랬는데 역시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배신을 자꾸 상습적으로 당한다는 건요, 그거는 실력인 거예요. 이제 배신하는 사람 욕할 게 없이 수시로 다 총선 전에 그렇게 배신당했다면서 똑같은 인물들 집어넣고 또 배신당한 거죠. 지금 오늘 그 기사를 보면 문재인 이 더민주 전 대표는 거국 중립 내각은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김부겸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여당이나 거국 내각의 총리 추천해서 손을 떼라. 결국은 보면 박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중립 내각이라 하면 내각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니까 중립이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에 지금 당적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는 게 전제고, 그리고 총리 장관 내가 모르겠으니까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툭 던져야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은 뭐 합니까?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차나 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전화나 좀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얘기는 하야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야하라는 말을 지금 거국 중립 내각으로 돌려치고 있고, 이 새누당도 여기에 지금 사실상 합세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친박 비박 관계없이. 새누당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면서 지금 저는 뭐 비박은 원래부터 그랬다 치고, 친박 입장도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 동안에 노무현 정권이 결국 5%대까지 가지 않았어요. 박 대통령은 아예 3%대까지 갈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면은 대권에 아예 숟가락도 못 넣을 것 같다. 지금 끝장 안 내면은. 그래서 빨리 지금 끝장 내서 잘라버리고 자기들이 박지원과 손잡고 판을 벌여보겠다. 이게 지금 새누당의 입장, 친박 비박 관계없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 진중권 씨는 또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또 살다 보니까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네요. 한번 여기는 친문 쪽은 반대를 하죠. 지금 박지원 쪽이 좀 찬성하는 거고. 거국 중립 내각은 절대 안 된다. 대통령 중심제 특성상 거국 내각은 나라에 혼란이 온다. 거국 내각은 계륵이고 1년 4개월 동안 여야 동수로 장관 구성해서 도대체 뭐 할 겁니까? 권한은 거의 없고 책임질 일만 많을 거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하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박지원 이 비대위원장은 최순실 수사를 하고 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참여를 하고, 대통령이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 당적 이탈 후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지금 좀 이따 하자. 그런 이야기는 또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사건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수가 돼가지고 그래도 또 참 빠꼼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야단체 총연합이 이야기하는 민중글기투쟁본부, 이 사람들 이야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친문하고 입장이 항상 물밑에서 이거 뭐 문재인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분들 교류가 되니까 여당의 거국 중립 내각은 물타기용이다. 박근혜 사퇴하라. 초반에 친문재인 친노 그룹들은 거국 중립 내각을 이야기해서 사실상 이 전국 운영권을 자기들이 갖고 온 다음에 그걸 갖고 내년 대선을 가기 위한 아주 좋은 국면, 지금 보수 진영이나 이런 정부들을 무력화시키고 유리한 상황에서 대선은 그냥 먹자. 혹시 뭔 꼼수 못 쓰게 말입니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생각을 더 하다 보니까 저 잘못 엮여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비바가지 쓸 수도 있다. 또 내지는 저걸 갖다가 하다가 나중에 경제나,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다음 주면 뽑히는데,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하고 또 한국하고의 통상이니 무슨 환율이니 군사 이런 마찰이 엄청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딱 잘못하다가는 설거지 잘못해가 다음에 큰 판을 먹기는커녕 조그만 거 좀 먹으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독박 쓰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 항상 친노들이나 친문이 문제가 뭔가 하면 생각을 안 해보고 말을 찔러놨다가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가 지금 문재인이 그런 걸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문재인 세력은 이해관계에서 거국 중립내각하고 안 맞습니다. 자기들은 세력이 탄탄하고
반기문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따놓은 당상인데 네. 거국중립 내각에 참여하면은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묶여 들어가는 거고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박지원 중심해가지고 또 김무성 해가지고 이상하게 내각이 짜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으면은 지금 문재인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심판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 거국중립 내각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은 심판에 사람이 빠져버려요. 아주 이상한, 이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니까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쪽에서는 거국중립 내각을 반대하게 돼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하도 말을 그냥 생각하고 뱉다 보니까 좀 스텝이 꼬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 너희들이 먼저 제안한 거국중립 내각을 우리가 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권에서는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어차피 거국중립 내각의 총리로 시켜준다면 김종인, 손학규, 김병준 같은 문재인 쪽이 아니에요. 지금 친문재인에서 상당히 떠난 지 오래된 야권 인물은 맞는 것 같은데 반문재인 내지는 비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안 되기를 바라는 인물을 야권 인물 중에서 총리로 내세우고 그리고 장관을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한마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받으면 최순실이 이슈를 덮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고 혹 받아도 이거 한마디 원래 개헌이라는 것을 던졌을 때 친노 친문재인을 제끼고 가는 포위하려고 네, 그쪽 제끼고 가는 개헌이 포위하려고 개헌을 던졌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요?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개헌은 물 건너갔으니까 그 다음에 제끼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이 거국중립 내각을 주장을 하면서 친노 친문재인을 제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이렇게 뒤에 돌아가는 이 친노 친문은 이제서 이거 우리 제끼자는 이야기로 개헌 제안하고 똑같은 거구나 하고 이렇게 뜨는 것 같아. 근데 정치를 하려면 탁 말 던지면 한 3초 안에 이게 뭔 말인가 좀 알아먹어야지 저렇게 머리가 늦게 돌아가가지고 정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판은 문재인 쪽과는 원래 관계가 없고 역시 박지원입니다.